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사진을 찍을 때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 적이 있으시죠? 또 휴대폰을 잊어버리거나 고장이 났을 때 소중한 사진을 잊어버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휴대폰의 사진을 컴퓨터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저장해두면 휴대폰 용량도 넉넉해지고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커서 가족들과 함께 보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6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USB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이메일을 이용하는 방법. 네 번째,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하는 방법. 다섯 번째, 블루투스 무선 전송 방법. 여섯 번째, 외장하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USB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USB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준비해 주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충전 케이블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케이블을 따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케이블을 보면 양쪽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쪽은 컴퓨터에 꽂는 USB 모양이고 다른 한쪽은 휴대폰에 연결하는 작은 단자입니다. 이 부분을 C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넓은 부분을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은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평소 휴대폰 충전과는 거의 같아요. 혹시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당황하지 마세요. 휴대폰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에 따라서는 파일 전송, 사진 전송 또는 USB 사용 방식 선택 같은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온다면 파일 전송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마다 화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는 조금 다르고 LG나 다른 제조사의 휴대폰도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름만 조금 다를 뿐 대부분은 같은 기능입니다.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탕화면 보시면 내 PC라는 아이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 PC가 보인다면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혹시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화면 아래쪽에 있는 검색창에 내 PC라고 입력하면 같은 화면을 열 수 있습니다. 내 PC를 열면 왼쪽이나 가까운 데에 연결된 스마트폰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내장 저장 공간이라는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곳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파일들이 들어있는 공간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폴더를 열면 여러 개의 폴더가 보일 텐데 처음 보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폴더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DCIM이라는 폴더입니다. 영문이라 조금 낯설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사진이 저장되는 기본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CIM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러면 카메라라는 폴더가 보입니다. 카메라 폴더를 열면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이 모두 나타납니다. 사진이 많으면 처음에는 화면이 조금 늦게 열릴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조급하게 여러 번 클릭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는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 보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의 폴더가 있는 폴더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DCIM 더블 클릭, 카메라 더블 클릭, 열어보시면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골라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을 씌워주신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그냥 가져다 두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하나는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생성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름을 사진첩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첩 폴더가 만들어지고 카메라 안에 있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사진첩으로 옮겨 볼 텐데요. 그때는 일단 단축키 컨트롤 A를 눌러서 사진을 모두 블록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잘라내기를 눌러주시고 사진첩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이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카메라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사진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USB 케이블이 없어도 사진을 컴퓨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소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아마 이 방법이 가장 쉽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아주 간편하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해 주세요. 검색 결과에서 카카오톡 공식 홈페이지를 열어줍니다.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은 윈도우를 선택하시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은 맥 OS를 선택해서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끝났다면 평소 하시는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보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한 다음 친구 목록을 이동해 주세요. 가장 위를 보시면 내 프로필이 있습니다. 내 프로필을 누른 다음 나와의 채팅을 선택합니다. 나와의 채팅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공간입니다.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잠시 보관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채팅방이 열리면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앨범을 선택합니다. 이제 컴퓨터로 보내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진은 한 장만 선택해도 되고 여러 장을 함께 선택해도 됩니다. 사진을 모두 선택하셨다면 전송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택한 사진이 나와의 채팅방으로 전송됩니다.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한 다음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친구 목록에서 내 이름을 선택하고 나와의 채팅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스마트폰에서 보낸 사진이 그대로 보일 겁니다. 사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시죠? 다운로드를 눌러 사진을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 위치를 바탕화면으로 선택하면 나중에 찾기도 쉽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바탕화면에 사진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USB 케이블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사진이 몇 장 안 될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이에요. 사진이 수백 장, 수천 장이라면 전송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화질 설정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USB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사진을 몇 장 보내거나 컴퓨터에 잠깐 저장해야 할 때는 카카오톡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상황에 맞게 두 가지 방법을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도 USB도 사용하지 않고 사진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사진을 컴퓨터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앱을 실행합니다. 저는 지메일을 사용해 볼게요. 다른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새 메일 쓰기를 눌러 메일을 작성합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즉, 나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목은 아무렇게나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사진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첨부 버튼을 누른 다음 사진 또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컴퓨터로 옮기고 싶은 사진을 선택한 뒤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진이 첨부된 메일이 내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이제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낸 메일이 도착해 있을 겁니다. 메일을 열어보면 첨부된 사진이 보입니다. 사진 위에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위치를 바탕화면이나 원하는 폴더로 지정하면 나중에 찾기도 쉬워요. 이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에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파일 용량이 제한이 있습니다. 사진이 몇 장 안 될 때는 아주 편리하지만 사진이 수백 장이라면 여러 번 나누어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많다면 USB를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사진이 몇 장이 안 된다면 이메일도 충분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저장 공간을 이용해 사진을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마이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박스는 사진을 인터넷 저장 공간에 올려두고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진을 자주 백업하거나 여러 기기에서 함께 사용하는 분들에게 특히나 편리한 방법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마이박스 앱을 실행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 사진을 선택합니다. 컴퓨터로 옮기고 싶은 사진을 선택한 뒤 업로드를 시작합니다. 사진이 많다면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업로드가 끝났다면 이제 컴퓨터에서 마이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조금 전에 올린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진을 선택한 다음 다운로드를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저장 위치를 바탕화면이나 원하는 폴더로 지정하면 나중에 찾기도 쉬워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또 사진을 마이박스에 보관해 두면 스마트폰을 바꾸더라도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사진이 많으면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여러 기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평소 네이버 자주 사용하신다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엔 별도의 케이블이나 인터넷 없이 사진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블루투스는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진이 몇 장 되지 않을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컴퓨터에서 블루투스를 켜고 스마트폰과 연결해 주세요. 두 기기가 연결되었다면 스마트폰에서 사진 앱을 실행합니다. 컴퓨터로 옮기고 싶은 사진을 선택한 다음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유 방법 가운데 블루투스를 선택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이름이 보이면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파일을 받을 것인지 묻는 창이 나타납니다. 수락 또는 확인을 눌러 전송을 시작합니다. 사진이 모두 전송되면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저장 위치는 미리 지정해 두거나 전송이 끝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 케이블도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많을 경우 전송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몇 장 안 될 때 사용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장비 없이 사진을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사진과 동영상이 많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수시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C타입과 USB 단자가 함께 있는 외장 저장 장치를 사용합니다. 한쪽은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어서 사진을 아주 편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2TB 용량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용 용량이 커서 여행 사진이나 가족 사진처럼 오래 보관할 사진도 넉넉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저장 장치를 연결한 뒤 사진을 저장 장치로 복사하고 그 다음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사진을 바로 확인하고 원하는 폴더로 옮길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진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편리합니다. 물론 사진이 몇 장 안 된다면 앞에서 소개한 USB나 카카오톡, 이메일 방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진과 동영상을 자주 백업하거나 용량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런 저장 장치도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15년 전쯤 구입한 외장하드인데요. 제품의 용량은 1TB로 15만원 정도에 구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제품도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광고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연결된 USB 포트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얼마 전에 구입한 이 제품은 3만원대의 제품으로 손가락만한 사이즈로 휴대하기도 좋고 용량이 커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과 사진을 모두 저장하여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케이블로 옮기는 방법부터 이메일, 클라우드, 블루투스, 그리고 USB 외장 저장 장치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가장 편하고 계속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먼저 써보세요. 사진은 한 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오늘 찍은 사진 몇 장부터 옮기는 습관을 들이면 휴대폰 저장 공간도 훨씬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쉽게 쓰는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